자, 이번에는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우리가 생물 분류가 뭔지, 생물 분류 방법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종의 개념은 뭔지, 그리고 생물 분류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옆에 핵심 개념이 있어요. 미래인 교과서에. 요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굉장히 쉽게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생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물 분류가 뭔지를 안 거예요. 생물 분류는 뭐예요?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무리지어 나누는 것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써볼까? 자, 볼게요. 선생님 펜으로. 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어요. 여러 생물들을,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 이거를 생물 분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서점이라든가, 우리 오늘 도서관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 가도 책들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종류의 내용이냐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개인적이면 될까? 다 사람마다 달라. 안 되겠지? 누구나 수긍하고 공통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교과서를 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우리 해보기 있어. 생물은 어떤 특징 기준으로 분류할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갑니다. 오늘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고 갈게요. 자, 왜냐면 어떤 사람은 광대버섯은 못 먹어. 솔직히 송이버섯은 먹지만 광대버섯은 어떻게 되니?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나눌 때 인간 편의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생물의 생김새, 속 구조, 한살이, 번식 방법, 호흡 방법 등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왜 좋으냐? 우리가 그 관계를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분류 과정에서 각 생물의 고유한 특징을 비교해보면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어, 고래, 사람을 호흡 방법으로 비교해보면은 상어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고래와 사람은 폐로 호흡해서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상어하고 고래가 가까울 것 같은데 바다에서 살아서 알고 봤더니 고래하고 사람이 더 가깝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게 분류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여기는 선생님하고 책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책으로 훑어볼게요. 그림은 어느 동물원의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한 것일까 한번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그렇죠. 물속에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거죠? 헤엄을 치고 그 다음에 뭐 새끼를 낳거나 새끼를 낳지 않는 것 날아다니는 것과 날아다니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럼 펭귄은 어디다가 놓으면 좋을까? 펭귄은 어디다가 놓으면 좋을까? 이런 걸 우리가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디다가 여러분들 뭐
어디다가 놓으면 좋을까요? 펭귄은 새 같기도 하고, 물에도 있고. 하여튼, 요 사이가 참 괜찮겠죠? 요 사이가. 그래서 요 사이에다 펭귄을 놓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분류 기준이 우리가 얼추 알겠어. 그러다 보면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르지어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한다. 거기에는 항상 기준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 기준이 나와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런 체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 사진 파일을 폴더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분류한 것처럼 생물도 여러 단계로 거쳐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물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 거를 생물 분류 체계라 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끼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자, 그거 전에 자, 우리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분류 체계라는 말을 한번 여기에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분류 체계. 분류 체계가 뭐라고? 생물 분류 체계가 생물 분류 체계가 뭐라고? 생물을 여러 단계로 분류한 거. 자, 생물을 여러 단계로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물을 여러 단계로 분류한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생물 분류 단계 요거예요. 이게 생물 분류 단계예요. 분류 체계. 생물의 분류 체계. 자, 그러면 봐봐. 개야. 개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한번 개로 보는 거예요. 호랑이를 개를 보니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개구리, 잠자리는 같은 개에 있어. 여기서는 같은 이육사촌이야. 근데 문으로 한번 좁혔어. 문으로 이렇게 한번 좁힌 거야. 얘들아. 이게 기준을 좀 더 좁힌 거야. 그랬더니 자,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개구리까지는 왔는데 잠자리야. 여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아? 잠자리. 곤충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 여기 우리가 척추가 있다라는 것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강으로 딱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까지 들어왔는데 개구리가 날아갔네. 그치?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 안 친하다는 얘기야. 그 같은 친구야, 여기는. 자, 목으로 왔어. 목으로 왔더니 호랑이, 사자, 고양이, 사람은 좀 달라. 이거 뭐가, 그치? 여기에 어떤 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로 들어왔더니 호랑이, 사자, 고양이과야. 그러니까 곰은 또 다르대. 얘네들은 같은 과래. 같은 과, 고양이과. 자, 그랬더니 속으로 들어왔더니 속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고양이보다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더 가깝대. 그리고 나서는 딱 들어오니까는 종이 딱 된 거야. 그래서 같은 속이지만 종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랬을 때 호랑이가 나랑 같은 강에 속하는 애는 누구냐? 강이니까 호랑이가 사람이랑 나랑 같은 강에 속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미안. 자, 그래서 요게 생물 분류 단계 체계예요. 체계.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알아야 되고 종이 마지막 분류 최종 답니다. 그러니까 종류. 그래서 종끼리는 서로 뭐가 되느냐? 자, 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느냐? 우리가 한번 볼게. 종은 여기 한번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그림은 암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암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야. 그래서 나는 노새. 그런데 나는 새끼를 낳지 못해 라고 되어 있고 볼테리어, 불도그가 같이 결혼하는데 나는 보스턴 테리어야. 나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종이야. 얘네 둘은 같은 종이라고 얘기해. 하지만 이 말과 이 당나귀는 종이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할게.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물이에요. 그래서 수사자하고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없어서 자손을 낳지 못하므로
여기 아까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이다. 여기 아까. 그래서 다른 종이다. 같이. 그래서 숫사자와 암호랑이래. 숫사자와 암호랑이. 그러니까 암사자와 호랑이는 또 저기 뭐지? 안 되고 숫사자와 암호랑이는 또 라이거까지는 날 수 있대요. 얘네들이 라이거래. 너무 귀엽지 않니 얘들아? 자, 그래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끼리는 생김새나 습성 등의 특징이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불테리아, 불도그는 생김새가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생물의 분류 체계는 종속 과목 학문계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종이 가장 작은 단계이고 개가 가장 큰 단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 표를 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고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생물 분류 체계가 뭐가 있다고? 방금 공부했어. 뭐가 있다고? 자, 자, 외운 사람. 자, 외운 사람. 오, 외운 사람, 멋진 사람. 처음에, 자, 어떻게? 종, 소, 과, 목, 과목, 강문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가 더 크다고? 얘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다고.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 자손을 번식하는 것끼리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생물 분류 체계에서는 이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생물을 여러 단계로 분류한 거를 우리는 생물 분류 체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 107쪽을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 분류가 또 다른 분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생물 분류 하나가 더 있는데 요 교과서 108쪽이에요. 교과서 108쪽. 자, 한번 볼까? 생물은 서로 다른 개로 나누는 분류 기준에는 여기는 서로 다른 개로 만드는 경우가 있대. 그래서 세포 아래 핵막이 둘러싸인 뚜렷한 한 핵인지 없는지, 세포벽이 있는지 없는지, 단세포 생물인지 아닌지,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으로 나뉘어서 5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노트 정도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트에다가 좀 이렇게 써보면 좋아요. 식물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균계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동물계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원생생물계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원핵생물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돼요. 자, 모양이 어때요? 원핵생물계 다, 그쵸? 핵이 있느냐 없느냐 원생생물계 그치? 그리고 나서 식물계, 균계, 동물계 요런 식의 모양을 잘 보세요. 그래서 불가사리는 어느 계에 속할까요? 불가사리 자 불가사리는 어느 계에 속할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불가사리는 어디에 속해? 불가사리는 약간 움직이니까 어떨까?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 그치? 자, 이때 우리가 생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식물로 분류하는 거는 안 돼. 그치? 생물을 분류하는 데는 다양한 특징이 분류 기준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약간씩은 그 기준에서 약간 이 생물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 여기에 있는 참고를 해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원핵생물계부터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볼까? 자, 원핵생물계는 대장균, 폐렴균, 젖산균 등 우리 세균으로 부르는 생물은 모두 원핵생물계에 속한다. 그래서 원핵생물계는 세포 안에 뭐가 없대? 뭐가 없대? 핵막이 없어서 핵이 뚜렷하지 않아 구분되지 않는 생물이래. 그래서 원핵생물계 생물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원핵생물도 단세포도 있지만 다세포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벽이 있어 세포 내부를 보호한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한번 넘어와서 자, 우리가 여기에 원핵생물계를 한번 선생님이 자, 예쁘게 여기다가는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을게. 자, 원핵생물계 특징이 아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원핵생물계 특징을 한번 적어보자. 원핵생물계의 특징은 자, 어떤 특징? 첫 번째,
세포 안에 뭐가 없다? 세포 안에 핵이 뚜렷하지 않고 핵막이 없대.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정리를 해야 돼. 핵막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야? 대부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대부분 뭐야? 단세포 생물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면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여러분? 대장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폐렴균. 아, 그렇게 보니까 다 균 쪽에 있는데 균계는 아니고 얘네들이 원핵생물이네. 젖산균. 그치?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젖산균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도 한다. 이건 책에 다 나와 있어. 선생님이 교과서 109쪽을 보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이 있는 거를 써서 외워야 됩니다. 여기 뭐 약간 책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균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균들이 원핵생물에 있다는 거예요. 균이라고 해서 균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 이번에는 뭐야? 원생생물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원생생물계. 자, 원생생물계. 자, 원생생물계를 딱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생생물계는 이거 뭐죠? 단세포인 아메바와 집신벌레, 다세포인 미역과 김 등 모두 원생생물계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세포 안에 핵막이 있고 뚜렷한 핵이 있대. 그래서 균계 식물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생물물이래. 이게 되게 중요하네. 균계, 식물계, 동물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생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원생생물은 어떤 거라고? 원핵생물과는 다르게 뭐가 있어? 핵막이, 핵막이 뚜렷하고. 그렇지? 그래서 핵막으로 둘러싸이고, 그 안에 핵이 있어. 그리고 여기도, 뭐, 대부분, 그치?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고. 그래서 단세포 생물, 다세포 모두 다 있다. 그래서 단세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아메바, 집신벌레가 있다. 이게 원생생물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다세포에는 미역도 여기 들어가네. 미역, 김.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얘네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 아까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은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원생생물계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외우는 게 엄청 중요하겠지. 그럼 방금 선생님이 한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아까 그림 봤어요? 이 그림? 자, 요 그림 여러분도 봤어? 아까 처음 초창기에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 요렇게.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애당초 그렇게 그려줬으면 더 좋았겠다. 자, 어떻게 그리냐면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요건 지우고. 자,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원생생물계. 핵막이 없고 핵도 뚜렷이 구분이 안 되고 대부분 단세포.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게 있었다? 어떤 게 있었냐? 어떤 게 있었냐? 폐렴균, 젖산균,
다음에 대장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생생물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 방금 한 거? 원핵생물. 원핵생물계. 자, 원핵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싼 뭐가 있다? 핵막으로 둘러싼 핵이 있다. 오, 있네. 그리고 단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세포도 있어. 그런데 단세포에는 집신벌레가, 맞아. 선생님. 집신벌레, 그 다음에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고. 다세포에는 김이라든가 미역이 있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랬지. 얘네들이 균계, 식물계, 동물계는 어떻다? 속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거야. 아까 그 그림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남은 게 뭐가 있어? 식물계 하나 있었고. 그치? 자, 한번 볼까? 식물계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가운데 균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맞아. 이렇게 해서 동물계가 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면 외우는 게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더 뒤로 가볼게. 균계 한번 공부해보자. 자, 여러 종류의 버섯과 곰팡이는 모든 균계에 속하는 생물이래. 와, 그치? 자, 이 마우스가 어디로 갔지? 자, 여러 종류의 버섯과 곰팡이는 모두 균계에 속하는 생물로 균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균계는 세포 안에 핵膜으로 둘러싼 뚜렷한 핵이 있고 세포벽도 있고 광합성은 하지 못한다. 광합성은 하지 못하는 거래. 그래서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몸 밖으로 특수한 물질을 분비하여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작게 분해한 후 몸 안으로 흡수한다. 그래서 대부분 다세포 흉물이지만 흉어와 같은 다세포 생물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균계 했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까? 자, 균계는 아까 핵막과 핵이 뚜렷하게 있다 그랬어. 핵이 뚜렷.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대? 얘네들은 자, 강합성을 한대 못한대? 강합성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 광합성을 못하니까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든대. 못한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몸 밖의 물질을, 영양분을 작게 분해하여 몸 밖으로 특수한 물질을 내보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자,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리고 대부분 다세포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단세포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단세포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효모 같은 것들은 단세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섯과 곰팡이류는 다 균류에 들어간다.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그리고 얘네들은 균계라고도 부르고 균류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자, 이번엔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는 식물계하고 동물계가 남았네. 자, 식물계는 딱 우리가 봐도 알아요. 식물계는 딱 뭐가 있어? 특징이. 맞아. 소나무, 무궁화, 이끼, 소나무, 무궁화, 이끼, 고사리 등 같이 식물계에 속하는 거고, 엽록체가 있고,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그치? 자, 그래서 핵막으로 둘러싸는 뚜렷한 핵이 있고, 강화성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세포벽이고 다세포 생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계를 공부했으니까, 자, 식물계는 어떤 게 있다고, 식물은? 자, 일단은 핵막과 핵이 다 뚜렷해. 다 있어. 음. 또 뭐야? 또 뭐가 있어, 이번에? 광합성을 한대, 얘네들은. 광합성. 자, 광합성에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그치? 스스로.
자, 합성이라는 만드는 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자, 스스로 만든. 여기에 뭐가 있어? 뭐, 소나무, 뭐, 그치? 여러분은 뭐, 선생님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나오네, 동물. 자,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볼까? 동물은. 해파리, 지렁이, 새, 모양같이 동물계에서 다 속한다. 동물은 균류와 마찬가지로 강합성을 못하지만 균류와 달리 먹이를 섭취하여 얘네들은 먹이를 섭취한대. 몸 안의 영양분을 소화하는 흡수한다. 그러니까 동물계는 세포 안에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으며 먹이를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는 생물인데 먹이를 섭취한대. 균류하고는 다르게. 세포벽이 없으며 다세포 생물이고 대부분 운동기관이 있어. 대부분 운동기관이 있어 이동한다. 운동기관이 없어도 동물에 들어간다. 있는 고양이가 너무 이쁘다. 그치? 자, 다시 이제 동물계 한번 해보자. 자, 동물계는 어떻대? 얘는 광합성을 하지가 못한대.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핵막과 핵이 뚜렷해. 그치? 자, 그런데 세 번째. 얘네들은 세포벽이 있었어. 세포벽.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세포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대부분 운동기관이 있어, 대부분. 그래서 이동 가능해. 근데 모두 운동기관이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 동물계는, 아, 여기 되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네. 5번. 자, 뭐야?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는다. 이게 바로 동물계가 가져온 특징이고, 동물계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뭐, 사람, 그치? 고양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점점점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누고, 아, 여기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게 바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거 그대로 베끼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나갔는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으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생물의 분류가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그 생물의 이제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보면, 자, 교과서에 보면 쭉 내려와 보면은 이 동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안 읽으면 안 돼.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보는 거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생물에 대한 분류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하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